과거 문제. 옛날 옛날 우리나라에 백성을 위하는 마음이 바다같이 깊은 임금이 있었습니다. 임금은 백성들이 어떻게 살고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더 잘 알기 위해 몰래 궁궐을 나가 마치 나그네인 것처럼 백성들이 입는 옷을 입고 혼자서 거리를 돌아다니곤 했습니다. 하룻밤은 가난한 백성들이 모여 사는 동네를 지나는데 곧 쓰러질 것 같은 초가집 안에서 이상한 노랫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임금은 다가가 뚫어진 창틈으로 집안을 들여다봤습니다. 집안에선 머리를 박박 깎은 중이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중이 돌아선 순간 임금은 깜짝 놀랐습니다. 아름다운 얼굴을 가진 여인이었기 때문이었죠. 더 이상한 건 그 옆에서 눈물을 흘리며 구슬픈 노래를 부르고 있는 남자였습니다. 임금은 혹시 도깨비집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문틈으로 더욱 자세히 집안을 들여다봤습니다. 그랬더니 아까는 보지 못했던 노부인 한 명이 여인과 남자 사이에 엎드려 슬프고 슬프게 울고 있는 게 아니겠어요? 이유가 궁금한 임금은 참지 못하고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여보시오, 나는 길 가는 나그네인데 물어볼 것이 있어 들어왔소. 대체 당신들이 울면서 노래를 부르고 젊은 여인이 머리를 깎고 춤을 추는 이유가 무엇이오?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엎드려 울던 노부인이 일어나 이렇게 말했습니다. 노래를 부른 건 제 아들이고 춤을 추던 여자는 제 며느리입니다. 몇 해 전 제가 아프기 시작했고 그 다음 해부터 제 아들까지 아프면서 며느리 혼자 품삯을 팔아 우리 모자를 먹여 살려왔습니다. 그런데 요즘 들어 제 병이 더 심해지면서 약을 많이 짓다 보니 쌀을 살 돈마저도 다 쓰고 말았습니다. 그러던 중 지나가던 다리꼭지 장수가 며느리의 머리카락이 탐스러우니 팔면 비싼 값을 쳐주겠다는 말에 며느리가 저렇게 머리를 깎았답니다. 그게 안쓰럽고 고마워 제가 우니 우리 아들도 같이 울고 그런 우리 마음을 위로하느라 며느리가 춤을 추고 있었던 겁니다. 이 얘기에 감동받은 임금은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정말이지 감복할 일입니다. 이렇게 착하고 효성스러운 사람이 이 나라의 높은 대신이 된다면 얼마나 백성을 친절히 잘 굽어 살피겠습니까? 내일 모레 아침부터 대궐 안에서 큰 과거를 보니 그날 가서 과거를 보고 대신이 되십시오. 과거 문제는 쉽게 나올 테니 걱정 마시길. 지나가던 나그네는 이 말을 남기고 유유히 사라졌습니다. 남겨진 세 식구는 마치 꿈을 꾼 것 같았습니다. 이후 정신을 차린 세 식구는 과거를 보러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에 대해 의논했고 얘기 끝에 보통 나그네가 아닌 것 같으니 과거를 보러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대궐 안에서 큰 과거가 있다는 말에 천하에 똑똑하다는 학자들은 모두 모여들었습니다. 그 틈엔 더럽고 해진 옷을 입은 며칠 전 울면서 노래를 부르던 불쌍한 아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이윽고 과거가 시작됐습니다. 어떤 문제가 나왔나 봤더니 어머니는 울고 아들은 노래 부르고 며느리는 춤춘다. 이와 관련된 글을 지으시오. 과거를 보러 온 학자들은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어머니가 우는데 왜 아들은 노래를 부르고 며느리는 춤을 출까? 난다긴다 하는 똑똑한 학자들도 이 문장을 이리 생각해도 저리 생각해도 도통 무슨 의미인지 알 길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이상한 문제를 이해하고 글을 잘 지어 급제한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습니다. 누구일까요? 그렇습니다.
엊그제 다 쓰러져가는 초가집에서 울면서 노래를 부르던 해진 옷을 입고 과거장에 온 그 아들이었습니다. 과거에 급제한 아들은 높은 대신이 돼 어려운 백성들을 굽이굽이 살피며 임금을 도와 행복한 나라를 만들었습니다. 그 부인 역시 시어머니를 잘 봉양해 늙어서까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